주인공은 준호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다행히 고자는 아니고 수영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입니다. 문제는 얘가 대회에 나가면 매번 4등만 한다는 겁니다. 준호 엄마는 아들이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4등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단순히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메달을 따게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코치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다 결국 어떤 코치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자기 애가 상처 받을까봐 그래. 언니 왜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나 그 상처 메달로 가릴 거예요. 코치는 예전에 아시아 신기록까지 세웠던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자기 밑에서 배우면 메달은 물론이고 나중에 대학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준호는 첫 수업을 받으러 체육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코치는 거기 없었죠. 알고 보니 PC방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국 수영 대신 게임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도 역시 둘은 PC방에서 시간을 때웁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준호는 우연히 대회를 우승한 선배를 만납니다. 1등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뭐가 좋아요? 이거? 선배가 뿜어내는 스웩을 보고 준호의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다음날 준호는 PC방에 있는 코치를 깨웁니다. 근데 코치는 여전히 운동할 마음이 없어 보이죠. 둘은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코치는 준호의 실력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준호를 제대로 가르쳐 보기로 하는데요. 이제 준호가 4등을 벗어날 밝은 미래만 남은 걸까요? 는 개뿔, 코치는 준호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애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나와. 코치가 무심히 올리는 손에도 준호는 지레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준호 동생이 준호 등에 난 시뻘건 멍자국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이걸 듣고 놀라긴 하지만 준호가 잘 때만 슬쩍 그 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날 이후부터 준호는 미친듯이 훈련합니다. 친구들끼리 심형놀이도 안 하고 그저 수영만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레일을 벗어나 수영합니다. 준호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코치는 준호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립니다. 이 모습을 들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란듯이 체벌을 계속하죠. 사실 이 영화 오프닝에 코치의 과거가 나옵니다. 코치 이름은 광수인데 술과 도박에 빠져 살지만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아시아 신기록까지 갈아치운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런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니까 코치한테 100대를 맞게 되고 광수는 그 길로 수영을 접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체벌이 싫었으면서 애 앞에선 매를 드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 대회 날이 됐고 준호는 결국 1등을 아니 2등을 합니다. 거의 1등! 준호 1등! 코치는 갈구지만 준호는 좋아서 날뛰고 집에서도 잔치를 열죠.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사전에 썬 거야? 근데 동생이 여기서 잔치를 던지고
아빠는 결국 코치와 단판을 지으러 갑니다. 이름 뭐야? 이게 뭡니까? 때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체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때렸다는 기사 만약 몸에 또 손을 대면 바로 기사를 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다루는 투- 준호 아빠는 기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또 뒷얘기가 있는데 광수가 젊은 시절 국가대표 체벌을 고발하러 간 기자가 바로 준호의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준호 아빠는 맞을 짓 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광수의 폭로를 그냥 잠재운 과거가 있었죠. 어쨌든 코치는 약속 그런 거 없고 그냥 체벌을 계속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이중이 있겠던지 니 아나? 우리 아빠 욕해요. 우리 아빠 욕하지 마요. 패드립까지 듣자 참지 못한 준호는 그 길로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고 결국 수영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아빠는 알겠다는 입장인데 엄마는 애한테 미쳤냐고 소리칩니다.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 혼자 수영을 이 나쁜 놈 새끼야.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그리고 엄마는 준호와 단절합니다. 엄마의 열정은 그대로 동생 기호한테 옮겨갑니다. 기호는 예전보다 공부할 게 더 많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형이 다시 수영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제 나만 괴롭히잖아. 그러면서 형의 수경을 써보기도 합니다.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맞을 짓을 했으니까 5대 맞자.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준호는 코치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둘, 셋. 준호는 수영을 그만뒀지만 어쩐지 계속 수영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새벽에 몰래 체육센터를 들어가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준호는 결국 수영에서 1등을 하기로 맘먹고 코치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코치는 너 혼자 하면, 니 혼자?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지 말고 혼자 하면 금메달 딸 거라 말하며 그가 쓰던 수경을 준 뒤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대회 날이 오고 결국 준호가 1등을 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수영은 메달이 금은동으로 주어지니까 1, 2, 3등을 하면 메달을 딸 수 있는데요. 아스날은 4등 하면 챔피언스 리그라도 나가지 준호는 맨날 4등만 해서 메달은 딸 수 없고, 근데 좀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아슬아슬한 캐릭터입니다. 수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떠오르지 않는 난처한 입장이죠.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이 영화를 4등으로 끝낼지 1등으로 끝낼지 고민하다가 결국 1등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단순한 판타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결말의 1등은 어딘가 찜찜한 1등이죠. 그 과정에 폭력과 폭력의 대물림이 있었기에 준호는 마냥 행복할 수 없었고 쉽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격히 성장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게 풍족하지만 중요한 걸 잊고 사는 모습은 마치 고자가 된 심형과 같습니다. 4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정의하길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수도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되듯 인권이란 개념도 사람들 저마다 말이 다르면 그 의미가 분쇄되어 버립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코치도 사실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식 교육만이 성적을 따낼 수 있는 해답이라 말하는데, 그는 준호가 미워서 혹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벌하는 걸로 비춰지진 않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한다기보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 체벌은 그가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이 되는 걸까요? 인권은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정립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인권이란 바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중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신의 존중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의 존중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인권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 해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바로 폭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은 사람을 존중받을 인격이 아니라 힘을 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광수 코치가 준호에게 마음껏 행사하는 폭력을 권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폭력과 인권이란 정반대의 개념을 착각한 결과이며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 중2병 장난 아니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한다. 체벌은 필요하고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생 실습은 물론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꽤 많이 마주했습니다. 교권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체벌로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권이란 교육자로서 갖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교권은 국가의 공적인 가치, 즉 헌법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심지어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 모두 교권의 침해 이전에 그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문제 학생들은 당연히 규칙과 법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예전부터 체벌을 금지해왔고 문제 학생에 대해선 체벌이 아닌 제도를 통해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 학생을 담당하는 생활지도 교사가 따로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 학생은 낙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연장선까지 갈 경우 교장은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인권 교육의 강화입니다. 인권 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는 데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죠. 이런 인권 교육은 어린 준호에게 수많은 폭력을 가한 광수는 물론 수경을 썼다는 이유로 동생을 때린 준호, 준호의 멍을 보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엄마, 광수의 폭행을 맞을 짓으로 치부한 준호 아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